안녕하십니까. 1월 30일 아침입니다. 오늘은 조금 의외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간청하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. 홍 대표와 저는 같은 법조인으로 오랜 인연이 있어 왔고, 그리고 특히 96년 그가 처음 국회에 입성할 때에 송파구에 그 당시 당명은 신한국당이었습니다. 입후보했습니다. 그때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로 봐서는 수도권에서 신한국당이 고전을 면치 못하리라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출범했고, 그도 송파구가 전혀 생소한 곳인데 첫 발을 디뎌가지고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그러던 차에 선거 중반 전에 어떤 일이 터졌는가 하면 대통령 제2부속실장 장항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십억 원의 뇌물을 먹은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. 그때 저는 선거대책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당황했고,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이걸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저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 선거구에 가서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홍 대표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그들을 설득했습니다. 홍준표 후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래시계 검사 아니냐, 부정부리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아주 맹렬한 검사를 한 사람이다. 이번 이 장항로 사건에 대해서 이 박찬종도 분노하지만 저 이상으로 이 홍준표 후보가 더 크게 분노하고 있다. 그를 국회에 보내야 된, 그래 이런 유형의 일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가 솜씨를 발휘할 것이다. 여러분 홍준표를 기억해달라. 저는 그렇게 아주 애달프게 호소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어찌됐건 간에 간발의 차이로 그는 국회에 입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. 그 뒤로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저도 정계를 사실상 은퇴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 기계에 있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의원의 그 행적에 대해서는 제가 늘 관심을 가져왔습니다. 그가 대표가 되고 경남지사가 되고 무슨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, 그리고 대표가 된 전후에 그가 쏟아내고 있는 여러 말들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이 많았는데도 저는 공개적으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홍준표 대표를 비난하거나 비판한 일이 없습니다. 그의 말한 그 말의 내용의 흐름은 저와 그의 생각에 같고, 따라서 그 말에 저는 지지와 찬동을 보냈기 때문에 비판과 비난을 한 일이 없습니다. 다만 이렇게는 말한 일이 있습니다. 말을 할 때 시간과 때를 잘 선택해가지고 좀 품격을 지키시오,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.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어진 선거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입후보해가지고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. 상당한 표차가 있었지요. 그러나 2위, 3위, 4위 표를 다 합하면 안철수, 유승민 표 그리고 홍준표 표를 합하면 50%가 넘고 41%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제압할 수 있는데 어떻든 후보 단일화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. 따라서 정치 도의상으로는 홍준표 대표도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단의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재작년 지방선거에 그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는 당대표 입장에서 참패하게 된 근본 원인이 6월 13일이 선거인데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이게 날조된 무슨 뭐 비핵화 합의 때문에 여기에 갑자기 이 불어오는 이 뭐 평화무드 바람에 국민들이 순간적으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래야 민주당의 압승을 거두게 한 그것이 원인이지만, 그래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홍 대표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 지금 홍 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정권의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서 수시로 질타하고 비판해 왔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고향인 창녕에 가서 그 선거구가 밀양, 창녕, 함안, 일영인데 그 창녕의 인구가 밀양보다 더 적습니다. 그러니까 4개 군이 합쳐졌지만은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을 따름인 그 창녕 출신인데,
그 최근에 그 창녕군청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 이번 총선거에 입후보하겠다. 아무나 나와서 당선될 수 있는 곳에 중진이 나오면 어떠냐. 이렇게 갈파했습니다.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. 중진이 나가서 아무라도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중진이라도 나가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입성해서 그 기량을 발휘해야지요. 중진이 왜 꼭 험지에 나가야 됩니까? 험지에 나가 싸워서 부상을 입고 낙선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? 하는 그 항변에 나는 그 말의 취지에는 동의하고자 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. 홍준표 대표처럼 싸울 수 있는 투사가 쉬운 곳에 가서 둥지를 튼다고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적절한 선택이 절대로 아닙니다.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2년 반 뒤에 있습니다. 홍준표 대표는 대통령 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? 그럼 이번 총선거는 이 헌정 위기를 초래하고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석을 만일 획득하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연방제 헌법 개정까지도 할 태세인 이런 위기 상황 아래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제1야당의 힘을 보태고 그 험지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거기에 나가서 싸워주는 것이 이 시점에 있어서 야당의 대표를 한 사람들이 나는 자세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홍 대표님,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입후보가 하겠다는 그 의사를 접으십시오. 그래야 친박, 비박의 이 갈등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나아가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대통합의 미랄이 되어서 이를 완수하는데 홍준표의 공이 거기에 쌓여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이 순간부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지금 상황은 엄중합니다. 내 개인의 이해와 이익을 초월해야 됩니다.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희생해야 됩니다. 홍준표 대표는 가진 게 있습니다. 명성도 있고 쌓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. 희생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그런 후배들에게 그 선거구는 그냥 내버려두고 희생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그대 같은 분이 험지에 나가든지 험지에 안 나가더라도 그런 쉬운 곳에 나가지 말고 이런 야권 대통합의 미랄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천심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오죽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홍준표 대표 한 사람만 지칭해갖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간청하겠습니까? 홍준표 대표께서 귀담아 주시기 바랍니다. 지켜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